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주로 뭔가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후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립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D 모델링을 3D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실제로 보기 좋게, 실제 사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장비가 3D 프린터라는 장비인데요. 이 3D 프린터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출력을 하게 되면 지난번처럼 관절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한 결과를 그대로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었습니다. 늘어나거나 돌리거나 접거나 변형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출력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드는 물건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품 형태로 따로 출력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같이 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여드릴 내용은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자, 예측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내용은 바람개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입니다. 풍속계라고도 하죠.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빨리 돌아가는 만큼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바람의 세기가 얼마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풍속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람개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이제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이렇게 수평으로 회전하는 형태의 바람개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출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출력을 하게 되면요. 이 바람개비 날개가 있는 스푼 모양의 날개가 있는 이 부분들 아래쪽이 전부 다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다 스포트로 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포트로 차게 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출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출력물 같은 경우에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사이즈가 150mm, 150m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70mm밖에 안 나왔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링한 결과를 출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출력하는 장비가 출력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제 경험상 150mm 정도가 가장 안전하게 출력할 수 있는 범위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50을 좀 넘을 경우에는 180에서 190까지도 출력은 가능합니다. 출력은 가능한데 제 경험상 150 정도에서 가장 안정되게 출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결과물들도 지금 150mm 안쪽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상태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랫부분에 스포트가 쌓인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쓸데없이 플라스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부품 형태로 여기 이제 밑에 받침,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중간에 허버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허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버 부분, 그 다음에 날개를 이루어주는 축, 그 다음에 날개가 되는 스푼 모양의 날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품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조립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긴 만드시는데요. 최종적인 STL 파일, 출력을 위한 STL 파일은 이 형태로 만드시면 안 되고 출력하기에 좋은 형태로 작동하기 좋은 형태가 아니라
출력하기 좋은 형태로 디자인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STL 파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형태들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작업하는 순서 미리 알려드리게 되면 제일 먼저 밑바닥부터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밑바닥에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기둥으로 들어가는 부분, 기둥이 두 개거든요. 좀 굵은 기둥이 하나 있고 좀 가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굵은 기둥과 가는 기둥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끝난 기둥은 그룹시켜서 하나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브를 만듭니다. 허브는 요 네 개의 날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출력된 후에 끼워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끼워질 걸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 이 기둥에 날개 기둥에 두께의 약 0.5mm 정도 작은 사이즈로 꽉 끼일 정도로 해서 허브에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허브에 구멍을 뚫을 때는 정확하게 내면에다 뚫어줘야만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안정되게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도구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스푼 같은 경우에도 스푼 모양의 날개 같은 경우에도 작업할 때 반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반구 안쪽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 작업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팅크캐드 가셔서 새롭게 디자인하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디자인하면 열어주시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팅크캐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행동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도 뭐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만들었던 스푼 모양의 어떤 날개가 있는데 저 스푼 모양의 날개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모양 또는 사각형 모양 여러 가지 형태의 날개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3D 디자인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3D 프린팅하고 3D 모델링이란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원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듣기만 하신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메일로 작업하신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해보셔야 되는 거죠. 해보셔야 되는 거고, 직접 실습도 해보시고, 실습한 결과를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다 통합을 해서 출력을 진행을 할 거고요. 출력 진행하는 과정들을 또 단톡방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만들었던,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은요, 바람개비 1로 해주십시오. 바람개비 한글로 바람개비 1. 여기 바람개비 1로 해주고요. 바람개비 1 약간 변형한 바람개비 2 작업을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개비 1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개비 1로 해주시고요. 맨바닥에 될 수 있는 바탕 부분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부분 작업은 반구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반구 가져오시고요. 자, 이 반구를 가져오시고 반구의 사이즈
이제 지금부터 같이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똑같이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눈금자 도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 도구 사용을 합니다. 자,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혹시라도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제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못 따라왔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돌려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돌려보기 해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방법은 없습니다. 카톡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X축값 10mm로 가겠습니다. X축값 10mm 그리고 Y축값 클릭을 해주시고요. Y축값은 80mm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값 지금 10mm가 되어 있는데요. Z축값 5mm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긴 반구가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하나 더 늘릴 텐데 요번에는 요거를 똑같이 옆쪽으로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릴 건데요. 앞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것 중에서 얘를 돌릴 때 쓰는 기능이 있었죠. 예. 똑같은 모양인데 돌려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복제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회전만 시켜주겠습니다. 회전만 90도. 자, 여기서 회전하실 때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회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렇게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정확하게 하시려 그러면 똑같이 움직이려 그러면 수치적으로 각도 값을 넣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여기 낚싯바늘 모양의 아이콘을 살짝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우스로 옮기시면 숫자가 이렇게 수들이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숫자 90을 넣습니다. 90. 그럼 90도가 딱 돌아서 있는 십자 모양의 바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 확인하셨으면 이 두 개는 일단 완료가 된 거니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바로 묶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자, 이제 요 바닥면, 자, 이렇게 지금 하나가 완성된 것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기둥을 위로 올릴 거거든요. 기둥을 위로 올려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둥의 윗부분,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그 허브를 끼울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우선 아랫부분에 좀 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네, 원통을 하나 가져오고요. 이 원통의 Y축값은 10mm, 그리고 X축값 10mm, 그리고 Z축값은 100mm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원통이 지금 여기 이제 X축과 Y축 10mm가 됐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0mm 됐기 때문에 얘가 위쪽으로 아주 긴 기둥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둥을 밑에 만들어져 있는 십자 모양의 판하고 딱 중간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사용하고요.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정렬 도구. X축 중간, Y축 중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 없다 판단되시면은 일단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기둥의 일단은 맨 밑바닥 부분하고 중간 부분 정도가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여기 위쪽에다가 짧은 기둥을 하나 올려줄 텐데, 이 짧은 기둥의 사용 목적이 뭐냐면, 이 짧은 기둥의 사용 목적이 허브, 날개를 붙여져 있는 그 4개의 허브를 여기다 같이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둥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기둥이 여기 윗면에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윗면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먼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작업 평면. 그래서 기둥의 윗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작업 평면에서 기둥의 윗면 선택된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원통 가져와서 이번에 원통은 X축, Y축 사이즈를 10mm로 잡아주시고요. X축, Y축 사이즈 10mm. 자, 여기도 10mm. 자, 죄송합니다. 10mm하고 5mm입니다. 네, 이건 제가 실수했고요. X축, Y축 5mm 잡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그 높이 값이 20mm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따 만들게 되는 허브보다 높으면 안정적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20mm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중간 정렬을 하고 쭉 다 선택을 해주고요. 정렬 도구 X축 중간, Y축 중간. 자, 이렇게 중간 정렬 다 되고 나면 일단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중간 정렬 다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선택을 하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일단 작업 평면 바닥에 들어가게 해주고요. 일단은 바람개비가 걸릴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줬습니다. 기둥을 만들어줬고요. 이 기둥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면도 해서 보고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아까 요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에서 십자가 있는 밑바닥 면에서 기둥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붙어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방금 만들었던 작은 기둥하고 요 큰 기둥 사이는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딱 보시고 그 다음에 투시뷰, 직교뷰 바꿔주셔가지고 이렇게 늘려보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것까지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기둥 만드는 것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현재 사이즈가 높이가 120mm고요. 그 다음에 80mm, 80mm 이렇게 사이즈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의 사이즈 좀 전에 말씀드렸죠. 5mm, 5mm 그리고 높이 20mm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가 보면 120mm죠. 120mm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실습하실 때는 높이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형태를 조금 변형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작업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 기둥에 허브를 하나 달 겁니다. 날개 4개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를 달 거고요. 그 허브가 여기 중간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는데 우리가 기존에 관절 형태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기 이 작은 기둥의 사이즈가 X축하고 Y축 사이즈가 5mm잖아요. 그럼 지름이 5mm짜리라는 얘기인데 지름 5mm짜리에다 5mm짜리 구멍을 갖다 넣게 되면 꽉 끼어버리거든요. 꽉 끼어버리기 때문에 구멍은 조금 더 큰 걸로 해서 6mm짜리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통을 가져오시고요. 자, 원통 가지고 오고 일단 이 원통의 사이즈부터 조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통의 사이즈 일단은 Y축 값, X축 값은 15mm 해주시고요. 15mm, 15mm. 자, 그 다음에 Z축 값은 8mm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새로 가져온 원통의 사이즈를 정해줬는데요. 이 원통의 사용 목적은 날개 4개를 갖다 꼽아서 위에서 지탱해주는 그런 허브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허브 용도로 사용을 할 건데, 이 허브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사용한 크기가 Y축값 15mm, 그리고 X축값 15mm, 그리고 Z축값 8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둥이 꼽혀져야 될 부분이 여기 만들어져 있는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어느 정도는 간격이 있어야 얘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돌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할 텐데요. 바로 원통 형태의 구멍 개체를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구멍 세이브를 바로 가져오고요. 자, 여기다가는 다른 건 손댈 거 없이 X축하고 Y축 값만 X축하고 Y축 값만 6mm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을 뚫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를 6mm, 6mm 구멍을 뚫게 되면 6mm, 6mm 해서 두 개를 결합을 시키고요. 중간 정렬 해버리면 되죠. 일단 중간 정렬, 정렬, Y축 중간, X축 중간. 자, 중간 정렬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두 개를 다 중간에 딱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으니까 이 두 개의 세이프를 선택을 해서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얘가 여기에 딱 중간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이 붙는지 안 붙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이 상태에서 할 겁니다. 얘를 붙여서 출력할 건 아닌데 나중에 얘를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허브를 출력을 하고 나서 여기 끼웠을 때 끼워지는 정도로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앞에 만들어져 있는 기둥을 선택을 하고요. 이걸 놓고 사용을 해서 X축 중간, Y축 중간, 그리고 일단 Z축도 중간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맨 위로 해버릴까요? 맨 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허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애를 아래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밑으로 내리면 되죠. 그럼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중간에 보시고 떨어진 부분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평면도에서 이렇게 쭉 눌러보셨을 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 양쪽에 여기 이제 요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허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원통에 네 곳에 구멍을 뚫어서 날개를 꽂게 되면 여기가 이제 돌아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Z 키를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Z 한 번, 컨트롤 Z 한 번, Z, Z 이렇게 분리되도록. 네. 컨트롤 Z 키는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전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컨트롤 Z 이용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얘가 여기 꼽혔을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제 하게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게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내면에다가 날개를 꼽을 거거든요. 날개를 꼽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나중에 그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끼워주는 거죠. 갖다 끼워주게 되면 끼워진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꽂게 되면 얘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 허브에 대해서 내면에다가 사각형 구멍을 뚫는데요. 사각형 구멍 뚫는 것도 정렬도구, 그 다음에 그룹, 요 두 개의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렬도구 사용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문어다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셨을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해서 일단은 두 개를 먼저 만드시고 다시 분리시켰다가 다시 두 개만 결합시켜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기둥이 꼽히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mm 정도 구멍을 뚫을 예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멍 상자를 바로 가져오고요. 자, 이 구멍 상자에 X축, Y축, Z값 다 3mm로 바꾸겠습니다. X축, Y축, Z축 값 다 3mm. 3, 3, 3. 자, 일단은 굉장히 작아졌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자, 333, 3mm로 만들 거고요. 차후에 이제 날개를 만들 텐데, 날개가 이 허브에 연결되는 기둥의 길이가, 두께가 3mm짜리일 겁니다. 3mm짜리입니다. 그래서 그 3mm보다 약간 작은 걸 만들긴 할 텐데, 얘가 여기 딱 끼어야 되니까요. 3mm짜리 구멍을 여기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쪽 한쪽 면에다가, 아래쪽 면에다가 3mm를 만들기 위해서 정렬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만들었던 허브 원통하고요. 그 다음에 상자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금방 하시겠습니다만 잘 안 되신 분들은 똑같이 따라와야 되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원통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가지고 방금 했던 작은 투명한 상자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확대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원통하고 상자 3mm짜리 상자하고 같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 도구 사용하시고요. Y축 정렬, 그 다음에 X축 정렬. 자, 그리고 Z축도 중간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기는데요. 내가 지금 구멍을 뚫고자 하는 것이 내가 있는 쪽, 이쪽 끝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Y축 정렬 부분을 내가 있는 쪽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있는 쪽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구멍이 보이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하시면은 복제가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복제. 여기다가 똑같이 지금 여기다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혹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만들었던 상자는요. 방금 만들었던 상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원통의 아래쪽에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끼워진 상태였어요. 끼워진 상태에서 일단은 이 상자를 먼저 복제를 하나 하십시오. 복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복제. 복제 버튼을 누르시거나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키보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위로 올려버리십시오. 그러면 똑같이 하나 만들어진 게 일단 위로 가겠죠. 일단 얘가 얼마나 갈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자동 정렬을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상자하고 그 다음에 원통하고를 두 개만 선택을 하시고 일단 그룹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구멍을 먼저 뚫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 복제된 상자 있죠? 하고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하고 얘 두 개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점을 두고 이번에는 Y축 위쪽 것.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서 봤을 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반대쪽에 봤을 때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시고 상자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다시 한번 그룹 시키면 됩니다. 그룹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그룹 시키고 나면은 또 왼쪽 오른쪽에 또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중간에 위치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상자를 미리 그룹을 시켜준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요 양쪽 끝에 있는 상자를 다시 원래대로 살려놓고, 복제를 시켜서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가게 만들어 놓고요. 왼쪽, 오른쪽에 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룹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별로 쓸데없는 반복하는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하게, 네 개의, 네 개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상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태는 이 원통에다가 사각형 상자 만들어서 3mm짜리, 3mm 사각형 구멍 상자 만들어서 구멍을 미리 하나 뚫어줬고요. 구멍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여기 가서 그룹까지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반대쪽에도 똑같이 상자를 갖다 넣어줬습니다. 아직까지 그룹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요. 이제 다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요 원통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앞에 이미 한번 아래쪽에 있는 상자하고 요 원통하고 그룹화 됐기 때문에 그룹을 분리할 수 있는 그룹 해제 기능은 그대로 뜹니다. 자, 그러면 그룹 해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룹 해제 선택을 하고요. 그룹 해제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원통의 위쪽 아래쪽에 상자가 2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자 2개를 선택을 해서 상자만 2개 마우스 선택을 해주고요. 상자 하나 선택해주고 또 Shift 눌러서 반대쪽 상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2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룹을 시키겠습니다. 자, 상자만 선택해서 그룹을 했습니다. 네, 혹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같으면 안 됩니다. 구멍이 뚫리지 않는 그룹 해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2 상자를 다시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Ctrl D 복제 기능을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져 있는 요 2개 상자가 지금 선택됐고요. Ctrl D 사용을 했잖아요. Ctrl D 하게 되면 똑같은 게 복제가 됐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90도만 돌려보겠습니다. 90도. 자, 90도 돌리고 나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상자가 이제 4곳에 들어가 있죠. 똑같은 상자가 4곳에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상자가 4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자가 4곳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되셨으면 상자 4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원통하고 마우스 쪽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3mm짜리 구멍이 뚫혀져 있는 허브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3mm짜리 구멍이 뚫혀져 있는 허브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허브는 일단은 나중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중간에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이시면 안 돼요. 붙이시면 안 되고 기둥 옆에 어느 정도 간격만 두고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출력이 되고 출력되고 나면은 얘를 떼내서 여기다 끼울 겁니다. 끼울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날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만드는 작업은 X축하고 Y축, Z축 요 3개의 값을 똑같이 동일시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날개 끝부분은 반구의 허브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반구 작업부터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구 가져오시고 날개는 어차피 4개를 들어가기 때문에 1개를 만들어서 또 4개를 복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허브를 가져오고요. 자, 반구 가져왔습니다. 자, 이 반구의 사이즈부터 확인을 해보고요. Y축, Z축 20mm, 그리고 Y축, X축 20mm, Z축 10mm입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여기다가 조금씩만 그 사이즈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축 50, 죄송합니다. 40, 그 다음에 Z축 40.
X축 40입니다. 그리고 Z축은 20. 40, 40, 20mm짜리 반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크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가져온 반구는요, Y축 40mm, X축 40mm, 그리고 Z축 20mm짜리 반구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반구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안쪽을 또 파야 되잖아요. 안쪽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작은 사이즈, 약간 1mm에서 1.5mm 정도 간격이 나올 걸 만들 텐데, 뭐 계산하기 쉽게 한 2mm 정도 간격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사이즈를 작게 만든 방구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방구를 여기다 당겨 놓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 그러면은 똑같은 사이즈의 방구 하나 더 생기게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X축하고 Y축은 4mm를 빼고요. Z축은 2mm를 뺀 반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 4mm 빼게 되면 3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도 4mm 빼게 되면 36이 되고요. Z축은 2mm 빼서 18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방금 만들어졌던 작은 방구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에서 요 두 개를 중간 정렬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반구 두 개를 선택을 해서요. 중간 정렬, Y축 중간 정렬, X축 중간 정렬. Z축은 맨 아래에 같이 붙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파란색 모양으로 되어진 반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마치 그 용과를 잘라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 두 개를 일단 하늘색 부분을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요. 구멍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멍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밖에 있는 이 반구하고 안쪽에 있는 반구, 조금 큰 사이즈의 반구와 작은 사이즈의 반구죠. 이 두 개를 같이 결합을 시키겠습니다. 자, 결합을 시키고 나서 아래쪽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져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파져 있는 게 보이시게 되면,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기둥을 넣을 거거든요. 여기 이제 허브하고 얘하고 연결해주는 기둥을 넣을 텐데, 기둥의 길이는 뭐 길면 길수록 바람을 받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고 짧으면 짧을수록 바람이 좀 적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바람개비는 그냥 창가에 놔두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하나 가져오시고요. 상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상자. 자, 그리고 이 상자의 사이즈. 상자가 조금 있다가 얘가 얇게 가늘게 만들어져서 여기다가 붙여질 겁니다. 붙여질 거기 때문에 이 상자의 사이즈. 여기가 나중에 여기 허브에도 끼워져야 될 그런 상자거든요. 허브에 끼워져야 될 그런 상자이기 때문에 여기 그 사이즈를 한번 여기 아까 3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mm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 아까 3mm였으니까 여기는 2.5, 그리고 Z축도 2.5. 그럼 2.5, 2.5짜리 길이의 연필 길이 같은 성냥갈비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50mm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Y축각 정렬, 중간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기둥을 조금씩 이동을 시켜서 앞에 만들어져 있는 스프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구하고 어느 정도 겹치는 상태까지만 유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보시게 되면 살짝 이렇게 겹치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출력을 할 때는 하나로 출력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붙어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붙어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 두 개의 세이프는 묶어서 한 개의 세이프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날개가 허브에 붙어야 될 날개가 전부 4개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 이 허브에 붙어야 될 날개 4개를 만드는데 굳이 또 4번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4번을 만들 필요는 없고 이 4개를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한 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 또 하나 만들어 주고요. 또 컨트롤 V 해서 또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디자인하고 나면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끝난 건 맞아요. 디자인 다 끝난 건 맞는데 우리가 모델링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만드신 결과를 그대로 바로 그냥 저장만 해버리면 작업이 끝납니다. 작업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목적이 모델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린팅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프린팅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사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프린트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 프린트할 수 있는 사이즈가 150mm, 커봐야 150mm보다 조금 더 큰 180 정도, 그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날개가 4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날개가 4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얘를 출력을 하는데 150mm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다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 네, 출력하는 범위가 조금 빡빡하네요. 일단은 Y축 값은 173mm로 나오고 있고요. X축 값은 165mm로 나오고 있습니다. Z축 값은 120mm 나오기 때문에 높이는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높이는 조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X축하고 Y축 부분은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X축, Y축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제 현재 상태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이 날개 부분을 좀 조절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날개 부분 선택을 해서 일단 얘를 90도 돌리겠습니다. 180도 돌리겠습니다. 180도. 자,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얘도 180도 돌려줄까요? 얘도 180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날개를 이렇게 출력할 때 프린터 하기에 좋은 위치로 날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요거는 작업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3D 프린터기가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다 출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출력할 수 있는 범위 안쪽에 모든 세이프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세이프들이 출력하고 난 다음에 따로 떼내거나 그 다음에 후처리를 하거나 그리고 뭐 글루건 같은 걸로 붙여가지고 결과물을 완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프린트하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위치 작업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사이즈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니까 네, Y축값 138, 136 나오고요. X축값 140 나왔네요. 네, 150 안쪽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출력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해서 결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프린팅 하기 전에요. 이렇게 지금 부품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부분 파트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 파트 형태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프린트를 할 때는 요 전체의 뭐 기둥 부분, 그 다음에 허브 부분, 날개, 내개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그룹화 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룹. 자, 그룹 작업하시고 나면 전체가 다 그룹화가 되면서 색깔이 좀 하나로 바뀔 겁니다. 네, 한 개의 색깔로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4개의 날개 이상 없는 거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허브도 구멍이 4군데 뚫혀 있는 허브 확인이 됐습니다. 구멍이 4군데 뚫혀 있는 허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허브의 중간에 기둥이 끼우는 부분이죠. 예,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둥 부분. 네, 일단은 요 높이 맞춰가지고 100mm, 요 20mm, 120mm 올라갔고요. 요 위쪽에 이 허브를 나중에 꽂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허브 4곳에는 이 숟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진 날개를 꼽아서 완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꽂고, 날개 4개 꽂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람개비가 하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바람개비 작업을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마치겠고요. 자, 여기서 대시보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뭐 이름이나 아니면 글자, 그리고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날개 모양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시보드로 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팅크캐드를 가지고 작업하신 결과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출력한 결과를 그냥 하나의 결과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부품 형태로 만들고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주어져 있는 30시간 안에 하나씩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날개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따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단색 프린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링한 결과를 저장하고 저장은 출력 가능합니다까지는 맞는데 출력할 때 이 색깔을 이대로 입힐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고가의 프린트들 중에는 뭐 5가지 색깔이 나오는 그런 프린터도 국내에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제가 알려드렸던 강의 영상 중에서 3D 프린트질 안전과 관련된 강의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안전에 부합해서 학교 실험실에서 쓸 수 있는 프린터로는 아직까지는 칼라 3D 프린터로는 적합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단색으로 출력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단색으로 출력된 것을 가지고 네임펜이나 뭐 아크릴 물감 같은 걸 이용해서 페인팅 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형태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부분은 바람개비라는 걸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바람개비 형태는,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셨던 것처럼 얘가 바람이 불게 되면 수평상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바람개비입니다. 수평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요 작업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푼 모양의 둥근 날개를 사용을 했는데, 이 날개 대신에 원통 모양이나 아니면은 반튼 원통짜리,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